이제 우리 학과는 드론 공간 정보 공학과입니다. 드론 공간 정보는 이제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론 그리고 GIS를 인공지능과 통합하여 드론 공간 정보를 만드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많은 것들 뭐 드론 또는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또 로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동하는 것 즉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지도나 또 로봇을 길거리에서 택배나 음식 배달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지도까지 서로 연결짓는 그래서 일종의 융복합 학문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즉 AI 또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져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작년 2020년 매우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워졌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럴 때 새롭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이 생겼습니다. 국가 정책은 이제 이런 그 사업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한 일자리 그래서 디지털 트윈 여기서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란 뜻이지만 뜻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우리가 가상 현실 또 증강 현실 이런 걸 말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구축하자. 그래서 그걸 디지털로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인데 그걸 국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도시 그다음에 뭐 건물 교통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국토입니다. 그래서 한판 새로운 일자리 앞으로 100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드론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드론 자율주행용 에어스페이스 지도 이제 이 그림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현대 자동차는 이제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죠. 이제 최근에 자동차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차, 또 하나는 또 전기 자동차. 이것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자동차이죠. 근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이제 그다음 그것도 같이 준비하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간 울린 소리가 어 잠깐 거기 소음을 중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정현 학생. 예. 그래서 드론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론이 하늘 날아다닐 때 장애물을 피하고 또 안전하고 또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합친 다음에 바로 드론 공간 융복합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요즘에 최근에 드론 택시, 드론 택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생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에서는 드론 공공 측량, 위치 보정 정보, 또 3차원 정보, 또 자율주행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축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3차원 격자 기반 지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항공기에 관련돼서 드론 원스톱 첨단 항공과 또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는 바다에서도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방제 또 연안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을 위한 드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또 드론 산업,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 지도나 자율주행 로봇 그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산업을 말씀드리는 것들은 바로 드론 공간 정보 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이런 기관들이 바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것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인제 불과 4-5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당연히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테슬라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처럼 손을 놓고 가도 안전하게 자동차가 자율주행 스스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고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자율주행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밀 지도가 됩니다. 아무리 카메라 또 좋은 GPS 장비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도 우리가 많이 쓰는 지도 를 좀 더 고정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와 드론을 좀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쓰던 것들은 항법 지도라고 합니다. 항법은 내비게이션 지도죠. 이제 여러분이 차량에 보면 별도로 좀 예전에는 별도로 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차량 가운데 화면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터치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음성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지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고 또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이런 것들이 발전지어서 ADAS 즉 어댑티브라고 표현하는데 인제 좀 보조 지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량 뒤에 후방 감지기 또는 서라운드 뷰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가 잘 주행하거나 또 주차할 때 주변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인제 우리가 후진할 때 너무 이제 접촉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음을 울려주는 그런 것들이며 또 차선 유지 장치 같은 ADAS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재의 단계는 바로 세 번째 정밀 지도입니다. 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용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을 하고 또 자율주행 안전성을 위해서 차선 단위를 구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차선 또 신호등, 표지판 또 여러 가지 이제 보행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차선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횡단보도 또 신호등 같은 고정된 시설물 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사람들 또 갑자기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미끄러지는 상태 즉 여러 가지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정보들을 지도에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HD 맵 즉 우리가 텔레비전도 풀 HD 이렇게 하듯이 지도도 풀 HD 하이 디멘션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장 위에서 우리가 GPS라고 하는 위성에서 얻는 정보 그리고 차량에서 얻는 정보 그다음에 드론에서 얻는 정보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우리가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에서 얻는 정보가 합쳐져서 고정밀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2030 년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와 로봇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드론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이 항공기나 물론 대형 항공기도 있겠지만 현대 자동차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그리고 작은 이제 이 밑에 보면 PBV 그래서 Purpose Built Vehicle 그래서 목적 기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환승이 되는 모빌리티 환승 거점. 우리가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제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나 조그만 소형 항공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로에서 이제 허브에서 우리가 터미널 같은 데서 앉게 되면 각자의 목적으로 인도해 주는 PB vehicle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스마트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ITS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이 도로에 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의 긴급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신 정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마다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사물 인터넷 또는 Io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ITS 센터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자동차에 펑크가 나서 멈추거나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또 갑자기 눈비가 와서 도로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실시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앞에 센서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 즉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뒷차에게도 알려주고 옆차에게도 알려주고 또 네, 오늘같이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얼어 있으면 결빙 구간, 또 도로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패여 있으면 싱크홀 주의 구간, 뭐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스마트 교통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보면 다시 스마트 시티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앞에서 말한 교통, 드론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의 학교 또 공원 그리고 일자리까지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예전에는 지폐나 동전을 냈지만 요즘에는 다 페이, 뭐 삼성페이나 이런 그 페이를 이용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정보들이 또 스마트폰에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결국 이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져서 결국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그리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처음에 설명드린 디지털 트윈, 실제와 가상현실이 합쳐진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여러 가지 같은 정보들을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뭐 자동차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택배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서비스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시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공간 정보 융복합 산업입니다. 공간 정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지도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언택트가 되면서 공간 정보 최근에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환자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동선의 정보 그래서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 정보를 사회적 재난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간 정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치 정보 산업도 있고요. 긴급 공간 정보,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디지털 SOC, SOC는 이제 도로 같은 간접 자본을 말합니다. 또 스마트 건설,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이런 드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합쳐서 디지털 트윈 국토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바로 이것이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인터넷 회사가 네이버죠. 네이버나 카카오를 많이 쓰는데 바로 이 네이버가 바로 고정밀 지도로 자율주행 시장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랩스라는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모빌리티 모바일 라이프에서 실제 도로로 2020년 뉴스인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또 로봇 그리고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런 것들 다시 영상으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자동차 같지만 이제 밑에 바닥은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고 가운데 이제 승객이 타거나 이렇게 짐을 싣는 네이버 자동차. 그러니까 네이버도 자동차를 만듭니다. 또 최근에 구글도 이미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요. 또 애플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차나 이런 뭐 벤츠나 BMW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공간 정보, 드론 공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네이버는 더 나아가서 실내 공간 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물 외부 공간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큰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는 실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가 개발 중인 실내 AR 즉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실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목적지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네이버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소리가 크면 약간 볼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한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잠깐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네이버라는 회사가 인터넷 회사를 넘어서 지도를 만들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네이버 자동차까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배우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공을 설명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드론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의 원리를 또 배우지만 실제 그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 정보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측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이 하는 측량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측량 또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준비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MMS 장비, 이제 점군 데이터라고 하는 MMS 측량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도화라는 개념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공간 정보 공학과는 단어처럼 드론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개념, 공간 정보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활용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제로 에너지 또 리치는 이제 부동산 개념인데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주제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발전시킬 신산업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 학과는 이런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을 배우면서 또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많은 일자리 앞으로 생기는 일자리들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약 30여 개, 40개 정도의 교과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1학년들은 GIS 소프트웨어 기초, 드론과 공간 정보화, 또 드론 운영 및 제작, 드론 조종 및 매핑 같은 기본적인 드론과 공간 정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그리고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과목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좀 더 각각의 세부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과 실습 또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4학년 때 되면 현장 체험 이제 체험 같은 그런 실무적 기술을 배양하는 그런 그 과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이 바로 캡스톤 디자인 같은 과목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수업을 잘 이수하게 되었을 때 바로 드론 공간 전문 융복합 전문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전공 교과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유치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인데 충청남도와 남서울대학교 간에 드론 기술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MOU, 즉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렇게 지역과 함께 발전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또 항공안전기술원, 즉 국토교통부에 있는 항공 관련 기술과 또 역시 상호 교류를 맺어서 이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가장 최신의 정보와 또 기관,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서로 협업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분야로서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기관은 LX 대한지적공사 이제 이름이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이런 공사에 가거나 또 지방의 지적직 공무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학과가 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국토를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 디지털 트윈 국토에 따른 드론 공간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강의를 이제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각각 현재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쑥스럽죠? 예. 이제 드론 공간 정보공학과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학년이나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때 또 가게 되는 것이 그냥 일반 군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특기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 관련한 지형 정보병이라는 특기도 있고요. 또 드론병, 이제 요즘에 드론이 군대에서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병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 이외에도 실제 우리 학교에는 드론 교육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어서 별도 실습을 받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 과목 이외에 비교과로서 이렇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3학년 이후부터 4학년에는 기업과 연계해서 IPP라고 하는 현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또 월급도 받으면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에 있는 이제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공간 정보 융복합 인재 양성 지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국가에 또 필요한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다 보니 이제 바로 입학하려고 2021년 직접 만나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좀 거리두기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택트 시대도 이런 ICT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이런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학과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저 아직 뭐 여러 고민들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졸업식 우리 학교도 오늘 졸업식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졸업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잘 생각해 보고 또 미래 현재 중요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여러분이 살아갈 날에 필요한 일꾼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이 없죠.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네. 혹시 1 학기 때 비대면으로 교육 수업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 대면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부 일단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는 원칙적으로 이론 교과목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하고 반면에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은 와서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칙은 현재는 이제 교육부 방침이 이제 비대면을 위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뭐 미리 어떤 얼마 전에 어떤 아버님께서 전화하셔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해서 저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유튜브를 찾아봐라. 요즘엔 지식 검색이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라 유튜브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이런 데보다 유튜브에서 우리 드론 또는 공간 정보, 디지털 트윈 이런 키워드를 치게 되면 많은 최신의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 어떤 것들이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인 것인가. 그래서 이 예전에 좋았던 직업들보다 앞으로 좋을 비전 있는 말 그대로 비전 있는 직업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고 또 그거를 위한 준비로서 드론 공간 정보 공학과를 공부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다면 뭐 태블릿이라든지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강의를 볼 수가 있지만 화면이 작기 때문에 글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렵고 또 메모를 할 때는 그런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끝까지 잘 경청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OT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보기를 희망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제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여러분이 유튜브나 특히 가장 많은 최신의 동영상 그리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뭐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요즘에 인제 K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죠. K-팝, K-컬처 또 K 뭐 푸드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K-방역 또 인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K-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 이 많은 사회에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필요한 일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뉴스라든지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특히 유튜브를 찾다 보면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추천해 주죠. 그런 정보들을 보면 좀 더 책으로 읽는 방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짧게 비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